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숫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포지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가 증가한다든가 수주가 잔고가 많아서 앞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든지 매출 증가, PQ 늘어나는 거,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 답이 나올 만한 종목은 뭘까라는 기준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준비한 내용은 하나시스템과 비올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비 2023년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수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제가 3분기만 좋지 않다, 4분기부터 좋고 1분기, 2분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도 있고 어쨌든 육해공 골고루 우리 하나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 통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은 무기도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전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수주 잔고가 저는 빵빵해졌다. 그거 하나 상당히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우리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거 궁금한데 좀 더 홀드하고 가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같이 추가 리포트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5년이 2024년도 대비해서 EPS 예상치가 더블업입니다.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주잔고를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업들을 생각할 때 수주잔고라든지 공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꾸준히 보잖아요. 근데 공시 내용들을 보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시 내용들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영업이익이나 그렇죠, 매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부상으로 기재되는 그 순간까지는 어때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들 보고 나름 그래도 투자 계획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나시스템의 수주잔고는 제가 아는 바로는 8조 5천억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5조 8천, 2022년 5조 9천, 2023년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레벨업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원대에서 2만원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또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결국은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그 포인트. 그래서 카이가 수출을 많이 하든,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9이든 K2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이 잘 나갈 때 이 통제 시스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주력인 해군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해군에서 뭐라고 그러나, 구함정, 좀 오래된 함정은 버리고 새로운 함정, 그래서 호위함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또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매출액은 약 글쎄요, 이 정도 표현이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만 요거 여러분들 보실 때 그 분기별로 움직이는 3분기 때 조금 주춤했다 이렇게 4분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개선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을 좀 2024년도에 좀 하는 관계로 EPS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EPS는 상당히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PER 부분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현대로템이나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나 시스템을 갖다가 4분기에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즌에는 이 하나 시스템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육해공 골고루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구나.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것과 비인지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임무 컴퓨터, 다기능 시험기, 음성 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이게 미사일 쏠 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갖다 이제 컨트롤하는 거 있고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내년도 지금 글쎄요, 포워드 가이던스 나타나는 게 26,000원 이 정도 상태를 갖다가 12개월 포워드로다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 시스템의 주가의 고점 행진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통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왜 미래를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수주연구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3분기, 4분기 또 12월 30일 날 우리 수주 공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큰 결정타였어요. 상당히 큰 수주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주가 포인트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아직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내에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천마 이런 것들 나가잖아요.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요번에 이라크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K9에서 이집트군요. 죄송합니다. 이집트에 나가는 K9에서 통제 시스템 처음으로 다 해외 수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 추세로 또 가는,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유지 보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매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늘어나는 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4쿼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매출 나타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타나요. 2023년도도 1쿼터, 2쿼터, 3쿼터 가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증가됐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걸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쿼터 부분에서 어때요? 주가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장부로 가다가 영업이익률이 좀 빠져버리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도 실제로 3쿼터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셔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올라가다 주가도 3쿼터에서 좀 빠지고 4쿼터에서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갖다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지금 1쿼터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쿼터, 2쿼터 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 늘어나면서 뭡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이 체크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군에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 우리 호위함들 쫙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정도는 셀프 스터디 플리즈. 자, 그리고 수주잔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주잔고가 살짝 늘어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2025년도 수주잔고 더 많다고 분명히 앞에서 숫자로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앞으로 동사의 주가에도 업사이드를 기여할 것 같다. 그래서 26,000원 찍는 것만큼은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2025년도 이제 가이던스잖아요. 요거 체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 구조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숫자가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4쿼터 별로죠? 1쿼터부터 이렇게 쭉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쿼터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점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냈다 해서 이런 식으로 1, 2쿼터 올라가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표 그대로 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력이 2분기에 나타나니까 보통 주가 선봉하니까 1분기부터 어떻게 쭉 치고 올라가서 2분기에 고점 찍고 다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5월달 6월달이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4월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드리블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 가는 과정에서는 나름 그래도 우리가 홀드앤고 드리블 잘 해나가면서 가면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때는 요건 이제 뉴스 갖고 오른 것들이니까 요건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요 구간이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정도 분위기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3,000원 정도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스타트 라인이 여기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주가라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는데 3번은 찍을 것 같아요. 여기 언제를 이렇게 찍어줘야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수급의 해소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글쎄요, 그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방산수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최고 기대치는 한 28,000원까지 기대해 보고요. 26,000원까지는 우리가 계속 드리블해 나갈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거 대략 20% 정도 수익률이 지금 달성이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드리블 잘 하면서 또 이게 보유자 영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신규로 매수하라는 것들 아니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채널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드리블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형적으로 꺾인 구간은 여기 요 구간이에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25,000원 요 정도 보시고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높게 보시는 분은 26,000원까지 드리블 아주 나는 세게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전고점 부분인데요. 안전하게 저는 그 목표가 그럼 중간을 잡아서 25,5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타겟 설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거기까지 달성이 됐는데 또 현황이 좋아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드리블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리뷰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월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타임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적으로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8,000원 내서 더 내려가봤자 한 7,500원인데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홀드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또 매력이 좀 필요한 종목이 바로 비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 부분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특허를 승소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넓혀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업 형태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큰 곳에서 보통 소송이 합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소송 패소까지 끌고 가게 되면 서로 양쪽에 다 서로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질 것 같은 애들이 서로 합의하자. 그래서 니네하고 우리가 수익 배분을 이렇게 나누자. 뭐 이런 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요. 지난해 그 낮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나쁜 부분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지금은 기다려주고 가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좀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악재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중국. 중국에서 나름 소비가 조금 부양책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시스 같은 경우 지금 거래하고 지금 보유하고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못 하신 분들은 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래시스 보유하고 싶은 분은 굳이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굳이 이걸 오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끝내고 나면 그때도 끝나고 났더니 아직도 비율이 저점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건 뭐 거기 수익 실현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좋고요. 지금도 10% 이상 수익은 진행이 됐잖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그거 수익 실현하고 나면 뭐 할까라고 고민하시 이쪽 업종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상에는 다양한 업종이 존재해야 되니까 미용 의료 쪽에서는 여기를 또 한번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은 지금 당장 이게 동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때요? 좀 비리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시장 확대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 미국 시장에서는 부진한 면이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중국향 이쪽 관련돼서 좀 포커스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부양을 무조건 진행을 할 거예요. 경기에 대한 어떤 방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딱 이렇게 지금부터 뭐 저점 구간이긴 한데 분할면서 천천히 하시면서 그래서 2월 달 정도쯤에 한 번 정도 우리가 15에서 2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해 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합니다. 제목은 제가 기다리면 답이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3달 이상 기다리는 종목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봐야 3월 달까지만 보고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액 늘어나는 부분 예상치 있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OPM도 양호해요. 그죠? OPM이 상당히 높아요. 60% 가까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매출, PQ가 늘어난다 생각하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평가 구간이다. 시장에서 잘 알아봐주지 않는 소외된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그 영향이 뭐다? 이게 중국 영향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허 소송전 관련된 내용 뭐 이렇게 주루주루 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합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갖다 크게 보는데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되면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무리 져버리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비올 쪽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합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보면 앞선 내용들 대부분 어때요? 합의를 다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 리포트 나온 것들도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3쿼터에 이 2쿼터 때 나온 건 그 특허 관련된 비용을 갖다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수치가 좀 크게 높이 난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우상승해서 가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한 1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이거 관련된 기업들 PER 상당히 높잖아요. 25 이상은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한 번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맥스치 업사이드나 30% 업사이드 이상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비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분명히 어쨌든 때가 되면 한 바퀴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리포트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포커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셨죠? 11월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 안 좋은 거 뻔히 아니까 야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중국 향해서 뭐가 나와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나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결국은 이 정책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니드 RF 원천 기술 소유권하고 이 부분은 내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중간 발표가 나오면 좋은 결과적으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쭉쭉 올라가는 것들 이제 네거티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적인 건 중요한 건 PQ가 늘어나는 그 기대치라든지 특히 이쪽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싸니까요. 그냥 넉넉하게 같은 사실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11,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 10,000원 이상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8,000원이면 뭐 그냥 20% 정도 수익 낼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죠. 대차거래도 많지 않죠. 그죠? 이것이 같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숫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를 보고요. 그래서 숫자가 네거티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또 저평가된 거 있으면 또 외국인 또 아주 또 땡겨주는 맛이 또 강할 테니까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뭐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이런 가이던스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없죠.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4쿼터까지 진행 내용도 계속해서 또 영업이익 감소하지 않고 매출도 떼요. 계속 양호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만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면은요, 자, 이 구간에서 이 아래쪽은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정도 가게 되면 2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여기 222 이동평균 여기 있다는 여기는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타겟 프라이스가 여기인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인 단계는요, 여기 222 이동평균선 윗단,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면은 넉넉하게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거티브 화면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매크로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얘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위로 올라와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사실은 거의 한 2주 정도 기다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좀 주가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거의 뭐 맞으면 라인이다. 그래서 요 아래쪽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뭐 그 매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61일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다음에 21일평 이렇게 돌잖아요. 이 사이 안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매수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 쫄지 말자. 그죠? 예. 가장 매크로 안 좋았을 때의 모습,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은 그 허수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12월 3일 아니에요. 이때 나타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글쎄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크게 악재로 나타날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정치적인 악재 빼놓고 보면 지금이 나중 구간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은 적어도 우리 구정 지나고 나서 또 전인대 내용 나오고 중국의 뭐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모멘텀이 생기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항상 우리가 222이동평 YY 성장하는 그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222이동평은 하단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낮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한번 또 공략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 날 때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것들이지 뭐 새롭게 더 추가로 해라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LIG 넥스원 또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드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오늘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급등했으니까 분명히 털으셨겠지?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또 정리하는 종목들은 또 새롭게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들. 제가 최근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면 이런 종목들로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얘기 들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네요. 자, 그러면 그건 좀 기다려 보시고 관망하시면서 또 가는 거죠. 일단 저점 구간은 또 확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2025년도 밝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